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이아로마 라이브 방송을 있는 날입니다. 원장님들 혹시 요 라이브 방송 방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거냐면요.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교육에 앞서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보통은 이제 비 오는 날은 기분이 조금 다운되거나, 조금 이제 막 활기찬 것보다는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조금 기분을 업 시켜주는 아로마를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포이 아로마에서는 기분을 조금 상승시켜주고 에너지를 더해주는 아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이 아로마에서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 에센셜 오일은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게 하고 활력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올렛을 3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어디에 떨어뜨리냐면 손에 떨어뜨려서 손에다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목 부위에다가, 목에는 어떤 우리가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들? 네. 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갑상샘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갑상샘 호르몬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을 발라놓으면 조금 가라앉았던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뭐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로마 바이올렛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에센셜 오일을 손에다 떨어뜨려서 이 갑상샘에다가 조금 떨어뜨려서 호흡을 조금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하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기분을 업 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내 몸의 경고 장치, 이렇게 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원장님들이 잘 캐치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몸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잘 캐치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아프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내가 뭔가를 미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파서요, 제가 등이 아파서요, 목이 아파서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알고 있는 그런 통증보다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로 인해서 원인이 불분명한 그런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열은 열과 통증이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흐르는 액, 뭐 혈액, 림프액, 뭐 조직액, 이러한 여러 가지 내 몸에서 흐르는 이 흐름들이 원활해야지만 이 열들을 어디로, 체외로 배출시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열들이 머물러 있는 열들이 흘러가면서 열에서 오는 여러 가지 통증들을 없애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관리하실 때는 통증 관리를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포이 아로마에서는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과 연관된 또
우리 몸에 있는 열을 그 체외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열을 감당하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 히트 쿨링 오일이라고 있어요. 예. 열을 없애주는 쿨링 오일이에요. 근데 이 쿨링 오일은 쿨링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이렇게 온도 자체가 쿨링감만 주는 것은 어떨 때는 이 혈액을 순환시켜 주기보다는 혈액의 흐름을 좀 약간 방해하는 역할도 해요. 왜냐면은 따뜻한 것이 왔었을 때에 그 혈관이 약간의 확장이 되면서 잘 원활하게 흘러가는데 그러한 흐름이 차가운 것을 댔을 때는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내 안에서 미세의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열을 배출시켜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캄다운이라고 하는 내 몸에 있는 이러한 열증이나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테크닉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 오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제품으로 샴푸가 나왔는데요. 원장님들이 관리하시고 나서 고객님들이 집에 가서 잘 그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내 몸은 계속적으로 열 대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열 대사 때문에 열 손실이 일어나거나 열 생산에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내 몸에서 열증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샴푸로 인해서 두피의 열증이나 그 다음에 체액에 쌓여져 있는 열 독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포이아롬에서 나온 이 프레쉬 마리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피뿐만 아니라 바디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먼저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을 보면은 통증의 종류가 있어요. 예. 어떤 종류가 있냐면 급성으로 오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가 내 몸에서 자각하지 못하는 그 열증들이 다양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거는 이 자동차에서도 왜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경고등이 들어오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으라고 하는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엔진이 계속적으로 과열되면은 요 맨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어떠냐면 엔진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들어오고 뭐 엔진오일 경고등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차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얘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고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당연히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어떠냐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열증이 인체에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열증이 특정 부위에 쌓이게 돼요. 우리 뭐 피부에 쌓인다든지 장기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열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내 몸에 경고 등이 뜨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열증이 인체에 보내는 신호가 경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떠한 그 열증에 의해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이 열증이 피부에 계속적으로 쌓여져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피부에 당연히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피부의 열증 때문에 어떠냐면 열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염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트러블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증이라고 써 있는데 얘 더울열이에요. 더울열. 네. 그 다음에 얘는 병으로 쓰는 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질환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센스라 그러죠. 센스. 네. 센스는 어떠냐면 감각이에요. 감각. 그래서 열 감각과 열증은 완전히 조금 다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증이 내 몸에 지속적으로 왔었을 때에 어떠냐면 만성적인 피로도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열증이 지속적으로 되면 스트레스나 민감해져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수면의 질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열증이 지속적으로 내 몸에 있으면 어떠겠어요? 네,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증, 그 다음에 배변 장애,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겠죠. 근데 요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장님들이 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내 몸의 온도를 1도씩 올리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여기 들어와 계시는 원장님들 제가 댓글창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70% 향상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과는 네, 면역력이 올라가요. 맞아요, 원장님.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피부열과 신부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부열은 네, 내 몸 안에 있는 이 코어에 있는 온도, 중심부에 있는 온도는 올려줘야지만 면역력이 올라가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통증과 열과 연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신부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피부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부열. 보통 피부열이 가지고 있어서 상부에 열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어때요? 얼굴이 벌개지죠. 그러면은 모세혈관 확장이 되면서 주사비 피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거를 보시면은 신부열은 올려줘야 되지만 피부열은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열증은 결국은 면역력을 이 피부열의 면역력은 떨어뜨려요. 네. 그 다음에 열증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은 구치나 구강이 건조해져서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급성, 만성적 통증을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이렇게 체온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 몸에서 체온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뇌에서 감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내 몸의 체온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온도 센서가 낮춰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원인이 있냐면 당연히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은 또 이 열 감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러한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세한 열이 내 몸에 있어도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 몸에서 있는 열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 몸에 계속적으로 이 피부 열이 상재되어져 있으면
얘가 감지를 못하고 그냥 내 몸에 원래 있는 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증을 없애지 못하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지면 염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열증에 의해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급성 통증은 어떤가요? 급성 통증은 내가 누구한테 맞았거나 뭐 칼에 베었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급성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금방 통증으로 느꼈다가 사라지죠. 예, 굉장히 단시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금 칼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만성 통증은 어떠냐면 막 그렇게 급하게 내 몸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아팠다가 괜찮아지고 아팠다 괜찮아지고 일시적으로 아픈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다소 광범위하게 발생이 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것이 내 몸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만성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몸에 있는 피부열이에요. 제가 신부열과는 다르다. 신부열은 아니에요. 예. 피부열의 배출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몸은 에너지 대사를 하죠. 열이 왜 발생이 될까요? 열이. 예.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 대사 과정에서 이 열이 내 몸에서 계속 상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하는데 그 원리를 조금 알고 가고자 제가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자체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열을 잘 배출 경로를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여자가 어때요? 예. 막 피부 온도가 상승하니까 열이 나요. 예. 열이 나니까 어때요? 땀을 막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일단 피부 온도가 상승을 1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감지하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 2번 보이시죠? 네, 이렇게 2번. 네. 여기 보시면은 온각 수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각 수용체가 있는데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 온각 수용체가 감지합니다. 감지를 해서 누구한테 전달하겠죠.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3번 누구냐면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다가 보내요. 내가 지금 열이 막 나고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어때요? 체온 조절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그 내 몸에 있는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열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시상하부에다가 전달하면 이 시상하부에서 어떠냐면 4번이죠. 전달을 하는데 어디에다 전달하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땀샘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모공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신호를 전송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크게 해놨어요. 여기를 쫙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내 몸에 있는 열은 어디로 배출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은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 뭐예요? 땀샘이죠. 우리 땀샘을 통해서 지금 어떠냐면 열이 발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지금 요 밑에 요렇게 요렇게 혈관들이 있죠. 혈관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표피층에 있는 피부열을 배출을 시켜주는 거죠. 배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여기 보니까는 요 모공이 이렇게 털이 있죠.
털에 있는 잇모근을 이렇게 바로 세웁니다.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면은 공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잇모근이 이완이 되면서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이 배출되는 경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땀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모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되거든요. 그럼 배출이 되면 8번 이렇게 피부에 진피층에 있는, 아까 표피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피층에 있는 피부 열이 바깥으로 열이 나가면서 내 피부의 온도가 조절이 되어지는 거죠. 네, 요 그 메타볼리즘을 아시겠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열이 어디로 배출된다고요? 반드시 결국은 땀샘이나 아니면 모공이나 아니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내 몸에 있는 체열을 분비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 아까 혈관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통증은, 열증은 결국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지속적으로 되면 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러면 이 통증이 없애지려고 하면 반드시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체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네, 우리 피부를 피부열이 지속적으로 내 몸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재, 항상 존재해져 있으면은요, 노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아까 피부 트러블도 있고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가려움증도 있고 아까 만성 피로도 생길 거고, 그것이 열증이 계속적으로 내 몸에 있으면 열은 내 몸의 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증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줄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메타볼리즘 그 과정을 보면은 똑같이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온도를 딱 감지하고 여기 온각 수용체에서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3번에 있는 시상하부에다가 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는 그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감지해서 체온을 조절하라는 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온각 수용체가 내 피부 그 열이 계속적으로 상재되어 있으면 그걸 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민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뇌하수체에서도 감지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신호 전달 물질을 보내지 못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땀샘도 분비 못할 거고요. 땀샘도 분비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공도 어때요? 바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할 거고, 혈관도 바깥으로 이렇게 혈관 확장도 되지 않으면 체열이 지속적으로 상재되어져 있어서 이 열감을 내 몸 안에서 잘 배출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체열 방식 옆에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땀이라든지 기체를 통해서 증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그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면 온도는 어때요?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자연적인 이 바깥 공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피부 열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주는데 이러한 상재 열들을 다스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내가 통증으로 가는 길을 없앨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상재열이 내 몸에 지속적으로 쌓이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피부는 거의 70%가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은
어때요? 합성하고 재생시켜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들이 열이 지속적으로 쌓여 있으면 내 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단백질이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합 조직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열이 내 몸 안에서 결합 조직을 느슨하게 되니까 탄력도 잃어버릴 거고 주름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색소도 유발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피부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열증들을 배출해내주기 위해서 포이 아로마에서는 제품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은 제로 히트 쿨링 오일이에요.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시는 원자님들 중에 제로 히트 쿨링 오일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잘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써보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쓰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 히트 쿨링 오일은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있는 열기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 여성들은 굉장히 골반이나 이런 중심이 굉장히 냉하고 차갑죠. 그래서 하부의 냉기는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피부의 열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굉장히 열이 많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열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내 피부에 있는 나만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피부 열이 발산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내 몸에 상재되어 있는 열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뜨거운 것을 케어할 때 저희는 어떠냐면 요 제로 히트 쿨링 오일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타사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해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시원하게 만들고 좀 약간 쿨링감이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에탄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에탄올이 단 1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에탄올은 보통 예전에는 남성들 토너 같은 데 보면은 에탄올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근데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알코올 화학주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피부에 닿았었을 때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일단은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조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점들이 좀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에탄올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 휘발성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온도를 낮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각 수용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 수용체가 그것을 그냥 감지하고 쿨링만 느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포이아로마에서 나오는 이 제로히트 쿨링 오일은 에탄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요 제로히트 쿨링 오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요. 혹시 뭐 페퍼민트는 요 멘톨 성분 때문에 굉장히 쿨링감을 가지고 있고 피부열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멘톨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피부에 있는 열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를 넣었냐면 윈터 그린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나요? 윈터 그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넣었어요.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윈터 그린이 굉장히 쿨링감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윈터 그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메틸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피부 열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 윈터 그린이요.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다가 여러 가지를 블렌딩을 했었을 때에 그 향이라든지 효능들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유아로마에서는 페퍼민트라든지 요 윈터그린을 잘 베이스 오일에 블렌딩을 해놨어요. 블렌딩을 해서 피부의 열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진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열증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이 어떠냐면 통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윈터그린과 페퍼민트가 만났었을 때에 굉장히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오일로 저희가 피부 열을 낮춰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어떤 성분도 들어가 있냐면 히아신스라고 하는 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히아신스는 꽃이에요, 꽃. 예, 히아신스는 꽃인데 요 꽃이요 굉장히 피부의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진정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제로 히트 쿨링 오일은 원장님들이 향을 맡아도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향으로 굉장히 취하시고 그 다음에 요 에센셜 오일을 어디에다 바르냐면 각각의 바르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바르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시원한 뭐 얼음을 갖다 대서 시원한 쿨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은은하게 미세 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순환이 되고 나면 열이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로히트 쿨링을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두피에 열이 있는 사람, 네, 두피에 열감이 있는 사람, 열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어때요? 예,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피에 열이 지속적으로 상재되어져 있으면 어떠냐면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모근도 약해지고 모발도 얇아지고 그 다음에 각질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탈모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피 열을 낮출 때 그래서 저희는 브레인 케어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증이 어디 있으신가요? 열감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부위, 그래서 근육통이 있는 부분에 다 쓰시면 돼요. 목, 어깨, 뭉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가 제로히트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100ml 병에 들어가 있어요. 100ml 병에 들어가 있어서 요 에센셜 이렇게 블렌딩 되어 있는 요 제로히트를 그냥 손에다가 떨어뜨려서 목 어깨 부위에다가 바르시면 돼요. 목 어깨 부위에다가 발라 놓고 나면은 은은하게 순환이 되면서 그 열감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목 어깨가 편해진다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샵에서 테크닉 마사지 하실 때에 목 어깨 우리 상부 승모근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데콜테도 풀어주시잖아요. 앞에 여드름 있는 사람들, 뒤쪽에 여드름 있는 사람들도 같이 접목해서 쓰시면 열증을 이렇게 잘 배출해내주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목, 어깨 뭉침에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떠냐면 종아리도 굉장히 아파요. 예, 종아리 굉장히 아픈데 그런 종아리 아프거나 근육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쓰시면은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에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되는 부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체액 순환이 안 되면 어때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정체되고 적체되면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종 관리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면 어때요? 예,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집중력도 굉장히 저하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에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다? 통증은 아니지만 집중력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는 뒷목에다가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잖아요. 불화자잖아요. 예. 예. 어디에 많이 있어요? 예. 여성들의 이 가슴에 굉장히 화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제로히트를 진짜 예. 한 5방울 정도 손에다 떨어뜨려서 요 가슴 있는 부분에다가 발라주시고 테라피를 진행을 원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고객님들 막 다 가슴이 답답하다. 내가 숨이 좀 호흡이 힘들다. 조금 요즘에는 잔호흡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 제로히트 쿨링 오일을 요 단중에다가 한 3방울에서 5방울 떨어뜨려서 살짝 원장님이 터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어때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열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과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제로히트를 그 브레인 케어 하실 때에 같이 접목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뭉친 부위에 국소적으로 바르셔도 돼요. 예, 뭉친 부위에 국소적으로 발라놓고 나서 테크닉을 실시하셔도 돼요. 근데 요 제로히트 쿨링 오일이요. 마사지가 할 정도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국소 부위에 우리가 떨어뜨려서 흡수시키고 저희가 테크닉 오일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테크닉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아까 다리 부종과 케어 하실 때도 발목에서 네, 허벅지 방향으로 이 제로히트 쿨링 오일을 발라놓고 테라피를 하시잖아요. 원장님의 손이 닿아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있지만 이 오일에서 오는 시원한 느낌이 마사지 받아서 시원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 통증이 완화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직된 부위에 어깨, 승모근, 종아리에 직접적으로 떨어뜨려도 되는데 요 제로히트 쿨링 오일은요 좋은 게 뭐냐면 토너랑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요 제로히트 쿨링 오일은 물과 같이 닿았었을 때에 이 쿨링감이 쿨링감이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토너에다가 혼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ml 용기에다가 토너를 80ml 담고 쿨링 오일을 몇 번 펌핑하래요. 네, 5번 펌핑해요. 그래서 요 펌핑한 용기를 흔들어서 두피 전체에다가 골고루 발라 놓으세요. 얘가 막 끈적거리지 않아요. 예, 끈적거리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지금 두피 마사지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건식 마사지. 그래서 원장님들이 관리하실 때에 우리가 얼굴 리프팅 관리하시고 윤곽 관리 하시는데 두피까지 할 수가 없다. 원래는 두피를 잘 만져줘야지만 우리가 그 얼굴의 윤곽도 잘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까지 관리하실 수 없으시면 이렇게 혼합을 해서 네, 두피에다가 발라놓고 저희는 방자유기로 잘 밀어줍니다. 방자유기로 쓱쓱쓱 밀어주기만 해도 어떠냐면 두피에 순간적으로 부종이 빠지면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게 육안으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혼합한 제품을 얼굴에 살짝 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은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도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까 어깨라든지 승모근에 아프신 분들은 요거를 발라놓고 나서 그 손을 닦아내지 않고 얼굴에다가 살짝 러빙 하셔도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얼굴이 아마 이거는 느껴보셔야지 진짜 아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제로히트를 요 토너에다가 혼합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동영상이 없고 제가 직접 이렇게 그냥 믹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빈 용기를 준비를 했어요. 빈 용기를. 그래서 요거는 사실 60ml인데
100ml라고 생각하시면 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왜 그냥 다이소라든지 인터넷으로 그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에다 80%만 채우세요. 뭐를 채우시냐면 저희는 토너를 채워요. 제가 토너를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토너를 채우냐면 토너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너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머 토너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너를 반 정도 네, 이렇게 반 정도 채우시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물을 반 정도 채우셔도 됩니다. 네, 물을 반 정도. 그래서 80%만 채우시면 돼요. 혹시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0%만 채운 이유는 뭐냐면 얘를 흔들어 혼합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를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제로히트라고 하는 요 오일을 네, 이렇게 제로히트라는 오일을 이렇게 꾹 누를게요. 꾹 눌러서 5펌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5번 제가 5번 요 혼합을 시켜요. 꾹 눌러서 네 이렇게 혼합을 시킵니다. 근데 요 쿨링 오일은요 보시면은 이 물과 희석이 굉장히 잘 되고요. 물과 만났을 때 이 쿨링감이나 시원함이나 피부 열을 굉장히 빠르게 체외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흔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요. 네. 근데 제가 물만 하면 어떠냐면 막 질질 흘러내려요. 두피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얘 굉장히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르륵 떨어지진 않아요, 얘가. 예. 그래서 요 발라놓고요. 얘를 그냥 제가 목덜미에 발라줘요. 그 다음에 두피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그냥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요. 저희는 방자유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방자유기가. 그래서 두피에다가 네, 지그시 얘로 어디로 백해 있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자극만 시켜 놓으면 두피가 막 이상하게 막 끈적거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히트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직접적으로 도포하셔도 되고 아니면 토너에다가 같이 혼합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피에다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리 부종이 심하거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에 바르셔도 되고 저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 부분에 발라놓으면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얘 끈적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제로히트는 이렇게 통증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제로히트 쿨링 오일은 그 미세열을 굉장히 그 미세순환을 촉진해서 피부에 있는 열을 상재되어 있는 열을 바깥으로 배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그 통증들이 완화가 되기도 하는데 요 캄다운 앰플 오일은 테크닉 오일이에요. 테크닉 오일.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분에 마사지 테크닉 하실 때에 테크닉 오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다운 앰플 오일이 300ml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로 제가 전신 관리를 받아봤어요. 전신 관리를 받아봤더니 전신으로 요거를 관리했었을 때 한 7회에서 정도 한 8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캄다운 앰플 오일은 집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 오일로도 쓰셔도 됩니다. 바디 오일처럼 쓰시면 굉장히 이 피부가 미세순환이 된다는 걸 느끼세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냐면 우울한 사람들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머리가 무겁고 이렇게 맑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뒷목이나 이런 데에다가 얘를 그냥
제로이트를 바르든지 아니면 이 캄다운 오일을 바르든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 캄다운 오일에는 어떤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냐면 클라리세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캄다운 오일에도 제가 어떠냐면 에탄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주 성분이 거의 다 오일이에요. 오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성분이 있어요. 보조 성분. 네, 토코페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멘톨이 니코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멘틸 니코티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지금 멘틸 니코티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은 그 캄다운 오일이랑 그 다음에 제로이트 쿨링 오일이랑 샴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굉장히 독특한 성분인데 이 성분이 미세 순환을 도와주면서 약간의 쿨링감도 있지만 어떤 온 감각도 있어요. 따뜻함도 느껴요. 예민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 열감이 빠져나가고 혈류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약간의 그 온각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캄다운 앰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윈터그린도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사이프러스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오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조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마조람. 마조람은 별명이 천사 오일인데 악마도 잠재우는 천사 오일을 마조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조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근육이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고 그 근육이 경직된 것 때문에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캄다운 앰플 오일로 테크닉을 진행하시면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번만 문질렀더니 근육이 그냥 이렇게 좀 풀리는 게 고객님도 느끼고 원장님들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캄다운 앰플 오일 같은 경우는 진정시켜주면서 조금 약간 수축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신제품이 샴푸예요. 샴푸. 그래서 이 프레쉬마리 샴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집에서 쓰시면서 고객님이 샵에서 오셔서 관리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또 똑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현상들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는 샴푸를 매일매일 활용하시라는 거죠. 두피열을 이렇게 배출시켜주면 어때요? 우리 보통은 상열, 하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주면 아래에 있는 냉기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컨셉이 헤드 투 토예요. 그래서 샴푸이긴 하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연 아로마예요. 저희가 천연 아로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다 천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유래 오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떠한 그 연구소에서 내 머리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발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될 에센셜 오일 아로마가 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8가지 중에 저희는 몇 가지를 넣었냐면 4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에서 에센셜 오일을 직접 수입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일을 넣었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글씨가 큰 게 있어요. 글씨가 큰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로즈마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쉬 마리가 프레쉬 시원하게 한다. 그 다음에 로즈마리에 마리를 섞어서 프레쉬 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티트리가 들어가 있고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고 라벤더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굉장히 잘 블렌딩을 해놨고요. 에센셜 오일의 생리적인 특징은 어떠냐면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서 잘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탈모의 첫 번째는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기능은 어떠냐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저희 프레쉬 마리 샴푸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써보세요. 예. 진짜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완화시켜줄 수 있고 머리가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거품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아주 잘 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잘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공통적인 성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굉장히 그 제로이트, 캄다운, 통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열을 빼주는 그 다음에 요 프레쉬 마리 요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멘틸 니코티네이트예요. 그래서 요 멘틸 니코티네이트의 성분을 조금 보시면은요. 네. 얘도 천연이고 자연 유래 성분인데 요게 요 피부 장벽이에요. 요 피부 장벽을 통과하면 이렇게 가수분해를 해요.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가수분해를 하면 얘의 원래의 그러한 성분인 니아신이랑 그 다음에 멘톨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니아신은 약간의 피부의 서큘레이션을 미세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니아신이. 근데 이 니아신은 굉장히 약간의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열감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멘톨은 이렇게 그 가수분해 돼서 얘는 내 몸에 있는 프레쉬라고 그랬잖아요. 리프레쉬. 그래서 굉장히 내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분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상승시켜준대요. 에너지를 상승시켜주고 피부 열을 배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면역 시스템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성분들이 그 세 가지 그 제품에 잘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굉장히 썼었을 때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이라든지 이런 데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 저희가 최고 피부관리사 요 BTI 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행사를 하지 않는데 요 제로이트 쿨링 오일 그 다음에 캄다운 테크닉 요거 앰플 오일은 테크닉 오일이에요. 그래서 테크닉으로 한번 써보시고 샴푸도 지금 행사할 때 꼭 구비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유라 원장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증과 열증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고 그 열증은 지속적으로 내 몸에 쌓였을 때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은 어때요? 그 염증은 내 몸에서 면역 물질들을 막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염증이 또 활성산소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이랬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통증으로 통증으로 가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런 통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PTI몰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